이번에는 파평초 이연기 선생님을 모셔서요. 네, 저희가 영상 촬영과 이런 걸 활용할 때 어떤 학생들이 표현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수업들의 사례를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 파평초등학교 교사 이현길입니다. 네. 그 대기 시간을 되게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네, 네. 오늘 앞에 선생님들 죄송하네요. 수업 그 사례 너무 감명 깊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저희 또 영상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저희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공유 먼저 해 주실까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촬영의 기초적인 수업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 영상을 어떻게 제작을 하였는지, 그리고 발표 영상과 관련해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과 주제 표현 활동의 그 발표 영상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이 화면을 제가 왜 넣었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의 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 보일라 앱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했었는데요. 이걸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이 활동을 했었어요. 이것을 영상 관련해서 학생들이 촬영하고 올리는 그런 작업의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이걸 왜 했었냐면요. 학생들이 보일라 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찍어보고 멋지게 찍는 거, 사진이라는 걸 멋지게 찍고 그것을 선생님과 공유하는 드라이브, 이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드라이브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 훨씬 더 멋지고 잘생기게 나오니까, 이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 수업을 첫 차시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태블릿을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보일라 앱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이제 일반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그런 그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에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더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집 툴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2D 카툰이 가장 좀 만화적인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냥 그대로 이제 내보내기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편해합니다. 여기까지는 편해하는데 그 다음을 위해서 사실 이 수업을 한 거죠. 이 다음에 이걸 이제 구글 사이트, 이제 제가 제공하는 구글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유 드라이브에 들어가고, 거기에 자신의 그 사진을, 이미지를 올리는 거, 요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이 이후에 다양한 뭐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하신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영상이나 뭐 다양한 짤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쭉쭉쭉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드라이브는 또 용량이 크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제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너희들의 캐릭터를 그럼 찍은 걸 올려보자.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사이트와 관련된 것은 우리 이신현 선생님께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연동된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학생들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선생님들께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얼굴과는 좀 다르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초상권과 뭐 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되고, 이걸 가지고 배경을 지워서 자신의 무슨 작품에다가 맨 뒤에 넣는다든지, 우리가 뭐 하나의 도장처럼 그런 식으로 새겨서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이걸 먼저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저의 페이지, 구글 페이지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를 첫 번째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촬영의 기초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방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어과나 다양한 우리 미술 교과나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광고 영상 만들기, 공익 광고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면 학생들이 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걸 이렇게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 창작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과정들을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넘어가서요. 여러 가지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그러면 보일라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건 자신이 셀카를 찍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어 해요. 그리고 멋지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상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론 지식이 있겠지만 사실 영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글과 소리, 사진 중에 어떤 것에 더 자기가 더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좀 더 감명이 깊어지니 혹은 또 어떤 것에 좀 더 자극이 되니 너희들은 글이 좋니 소리가 좋니 사진이 좋니 이러면 학생들이 저는 글이요 뭐 소리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 글만 가지고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체육 종목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못하죠, 이거. 저도 지금 이것만 보고는 절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글만 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소리로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뭐 363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160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111 만들어주고 다음에 다시 363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사진을 보여줘요. 자, 이것만 가지고 스포츠 스태킹 그러면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학생들은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이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그 스토리 안에 글과 효과음 그리고 다양한 영상과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제작한 영상인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죠. 네. 오른손 예를 들어 이제 이 정도의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네,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소리가 좀 크게 공유가 그래서 되는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네, 오른손 끝나고 네, 이제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네, 네, 회계식을 예, 만들고, 영상과 네, 글자 그리고 12 효과음 개의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를 자막들 뒤집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어우러지면서 5개, 4개 표현을 하게 차례대로 되면 일층,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운데 영상에 왼쪽 담아내게 되면 계단이고요. 훨씬 더 왼손, 배우는 그다음에 입장에서도 오른손에 효과적이고 스택스 하나를 보는 사람으로 잡고 하여금 맨 위에서, 따라하고 싶게 왼손에 만들어지고 스택스 집중이 하나를 된다. 잡고 그것이 바로 위에서 오른쪽 영상의 대각선으로 효과다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아 맞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나서 이쪽은 활용을 닫을게요. 아이들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그래서 영상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 스스로 3, 6, 느끼고 3 아 나도 다운이 영상 되는 한번 거죠. 재밌게 네, 만들어 이렇게 봐야지 이런 사이클을 3, 생각들을 6, 3 스태킹을 네, 시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까지 요거는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글, 소리, 사진이 어우러진 이제 스토리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직접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 예시 자료나 이런 거는 제 그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도 되니까 제가 끝나고 바로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지식센터 강좌로는요, 6월 29일 강좌로는 제가 선생님들의 교육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담았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교육 영상을 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그 발표 영상을 좀 하는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교육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교육 영상이겠죠. 그렇죠? 뭔가 체육 수업 활동이나 뭐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거나 영상으로서 선생님들과 공유할 때 내가 뭐 개발한 뭐 교육 자료를 선생님들과 공유할 때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이들과 이제 영상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카메라 조작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예시 자료로 보여줬던 활동이에요. 저희 반이고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네, 많이 어지러운데 제가 이 어지러움에서 이 카메라라는 것은 사실 수평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나 무슨 활동 장면을 친구들한테 우리 반 학생들 6학년이에요. 저희 반에 6학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촬영을 해달라고 시키는 적이 저는 많아요. 왜냐하면 제 수업 영상도 많이 좀 모아놓으려고요. 그래야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흔들고 그 수평을 굉장히 잡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가벼운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촬영을 해서 저한테도 조금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격자선 혹은 안내선을 꼭 태블릿이나 카메라에 설정을 해 놔라. 이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설정이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정면으로 뒤에를 찍을 때 이렇게 네, 십자가 모양이 맞춰서 격자선에 맞춰 있는 모양이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살짝 비스듬하게 찍었을 때의 수평을 위해서 이쪽에 맞췄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도 이쪽에 맞췄어요. 그리고 격자선 여기에서도 이쪽 선에 맞췄죠,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저렇게 찍으면은 조금 그래도 안정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따로 찍었던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의 화면을 보여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거죠. 네, 이랬을 때 무엇이 괜찮냐, 무엇이 좀 안정적이어 보이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일자로 쭉 맞춘 것 같지만 중요한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삐뚤어져 있게 돼요.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격자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맞춰주고, 네, 내가 포인트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포인트로 하는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그게 살짝 측면에 있어도 조금 더 살아있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으로 출력되거나 영상으로 출력될 때는 당연히 격자 모양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격자가 지금 전혀 어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제가 항상 이 격자 모양 안내선을 꼭 유지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수업할 때도요. 이렇게 수업할 때도.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방법들은 선생님들 핸드폰도 당연히 뭐 이미 되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폰과 갤럭시 좀 다르거든요. 이거 이제 좀 바뀌었지만 아이폰은 격자로 되어 있고요. 갤럭시가 이제 수평 안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하게 되면 조금 제가 태블릿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자 볼게요. 자 태블릿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함께 지금 어플은 지금 제가 태블릿을 공유하고 있는 어플은요. 미로이드라는 그런 어플이에요.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에다가 설치를 해서 태블릿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미 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뭐 강의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할 때 TV가 미러링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경우에 이걸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 먼지가 많네요. 이게 격자선이 지금 나와 있죠. 이 격자선이 카메라 내에도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 내에 지금 보시면 어디 있죠? 네, 수직 수평 안내선 이것을 클릭하고 해제하고 이걸 통해서 카메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알려주면 훨씬 더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넘어가서요. 네, 이 화면비와 해상도에 대해서도 사실 수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태블릿이나 잘못 설정되어 있는 태블릿을 가지고 계속 촬영하고 녹화하고 올리고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태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6:9 화면비 유지. 이 16:9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그 일반적인 TV 드라마 예능 화면 꽉 차게 우리 스마트 TV에서 꽉 차게 나오는 그 화면 요즘 표준이 되고 있는 게 16:9 화면이에요. 그걸 유지하도록 하고 이래야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혹은 모니터로 혹은 학교에 있는 TV로 공유를 할 때 꽉 차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한 16:9가 아닌 뭐 4:3으로 하는 순간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되는 거고요. 16:9.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학생들에게 할 때도 이제 사람의 눈이 두 개고 이쪽이 120도 잘 보일 수 있는 게 위아래가 60도 한마디로 2:1이지만 이미 우리가 정사각형 TV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서 진화하니까 지금 표준적으로 방송에서 16:9를 사용하고 있다. 2:1까지 아니더라도 18:9까지는 아니더라도 16:9 화면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아 옛날엔 그런 시대 정사각형 TV도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신기하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걸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숫자 싫어하는 친구들은 안 하잖아요. 해상도도 지금 우리가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상도 1080p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작은 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작은 점. 여기에 모니터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 눈 때문에 가까이 보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점점점점 모양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시고 이 점의 개수다. 한마디로 여기서 1080은 사실 세로의 개수예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점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점점 부드러워지고 해상도 그러니까 선명해진다. 좀 더 부드럽고 멋진 화면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집 프로그램이든 뭐 유튜브에서 아주 편하게 지원하고 있는 해상도가 1080p라는 거 아이들에게 알려줘서 이걸로 하면 쉽게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정이구나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4K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4K는 이제 가로에 대한 해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좀 더 선명해져서 4000 그걸 더 넘어서 8000까지도 나오고 있다. 해상도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는 이제 1000 단위를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이 FPS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요즘은 60 이제 그거죠. 이거는 이게 초당 몇 프레임이 지나가느냐 우리 만화처럼 초당 60장이 넘겨지는 것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뭔가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진들의 조합인데 멈춰진 사진들의 조합이 1초에 30장이 가는지 60장이 가는지 이 정도. 그럼 너희들은 뭐가 부드럽겠니? 그랬을 때 60장이 당연히 부드럽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60으로 체크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용량이 굉장히 커져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30 fps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1080 해상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알려주면 웬만한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 편집프로그램이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을 잠시만요. 이 수업을 했을 때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생기죠. 그러면 자,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는 바로 여기 다시 두 번째 활동 촬영의 기초예요. 너희들이 그럼 선생님한테 지금 각도 그러니까 격자 모양으로 기본적인 틀도 이제 알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한번 조금만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사진이든 영상이든 한 5초나 10초 정도 이렇게 자기신들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너희 서 있어봐. 그러면 내가 한번 구도를 잘 잡아서 한번 표현해 볼게.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일부러 여기에 이렇게 격자를 맞춘 다음에 조금 더 낮게 해서 친구가 좀 돋보이게 만들게 한 그런 효과를 보이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수평을 유지해서 한번 뭐 찍어봐 했을 때 영상은 여기 구글에서 영상도 되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 수평 영상이긴 한데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신들이 수평을 맞춰서 영상이든 아니면 구도를 잡아서 올리는 그런 활동까지 해보는 거죠.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한테 지금 들은 대로 격자선을 맞춰서 한번 한 10초 정도, 5초 정도 촬영해 봐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신나서 이제 교실에 있는 풍경이나 친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평 맞춰서 찍거든요. 조금 이따가 사진도 나오겠지만 수평을 맞추는 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짐벌이라는 그 도구,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해서 또 수평을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잠깐 정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세팅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이 교육 영상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요. 조명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다른 조명 없이 위에서 형광등이랑 지금 옆에서 이제 들어오는 채광 이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체는 있지만 굉장히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쪽에서 빛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여기서 그림자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제 그 채널에서 비교를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초반에 교육 영상을 찍었던 걸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참고하면 되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글링을 할 때 1차시 제가 한 건데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목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울리고 있어요. 이제 마이크도 사실 안 찬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차라리 마이크가 그러니까 음성이 바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사람이 굉장히 좀 꼬질꼬질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옆으로 들어가는 채광만 있고 위에서 오는 형광등 때문에 그림자가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울리고 있어요. 그냥 소리가 웅웅웅웅 그냥 별로 집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네, 네, 부장님 아마 그 내용적으로 많이 얘기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전체적인 네. 흐름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조명과 그 마이크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채광이 좀 밝게 들어오는 곳에서 아이들과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편집은 이제 영상의 목적과 이야기를 펼쳐 주제가 드러나도록 하는 단계고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편집을 이용해서 뭔가 좀 다양한 효과들을 주고 좀 더 재미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활용한 프로그램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그러면 촬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너희들 태블릿에 설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짧은 영상 한 3, 4개를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거는 결과물이 아직은 아니죠. 3, 4개를 그냥 교실 영상을 찍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어보는 역할만 한번 해보자. 이어보는 것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이고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 있어서 누구나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그 사례를 좀 보시면 예.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편집하는 그런 캡컷을 이용해서 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린 그런 화면들이에요. 예, 그냥 이걸 빨리 자신이 편집할 때 이걸 빨리 돌리기를 해서 2초 만에 이걸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네, 그런 식으로 그럼 간단하게 한번 캡컷 프로그램도 활용해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광고 영상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것을 저희가 모든 별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별로 공익 광고를 찍어서 그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공익 광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가 지금 이것은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는 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습 목표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구글 사이트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올려서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는 그런 수업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 쪽에 조금 더 전문 지식을 막 알려주고 싶으셔서.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네네. 그런데 그 선생님 수업 설계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목표 태스크, 그러니까 목표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그 기능적인 부분을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게 쪼개서 체계적으로 세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태블릿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하실 텐데, 이 설계할 때 조금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한테 일단 바라는 것이 좀 많이 없을 경우가 더 편하더라고요, 할 때. 네, 기대 그러니까 수준을 좀, 네, 네. 기대 수준이 낮았을 때, 예를 들어 아까 그 보일러라는 그 이미지 앱을 활용한 것도 처음에 아이들한테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즐겨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도 네. 이렇게 이상하게도 찍어보고 흔들려도 보고, 그랬을 때의 결과물이 다른 모든가 혹은 다른 친구들과 좀 이제 자기 거와 비교했을 때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네, 아이들의 그래서 기대 수준을 일단 제가 좀 낮추고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정민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건, 일단 교사가 많이 편해져요. 중요한 것은 교사가 왜 많이 편해지냐면, 아이들은 정말 이걸 가지고 좀 창작을 굉장히, 그 캡컷이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을 저는 안내만 해줬을 뿐인데 아이들이 다 만져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만져보고 넣어보았다가 빼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도 사실 많이 할애가 되고, 물론 이걸 교육과정을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이러면 좀 더 재밌다, 이러면 좀 지루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편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촉진자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주신 게, 그 캡컷이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네.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세팅을 잘 하셔서 거기 넘어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펼치는 장이 좀 더 무궁무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촉진 역할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네, 사인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영기 선생님의 그 교육자료 영상 보고 싶으신 그 관련된 것들은 또 지식센터에서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